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박지원 원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놓고 경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사실상 자기가 지금 국정원장인지 아닌지 그거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박지원 원장을 가리켜 정치 구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워낙에 눈치가 빠르시고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죠. 근데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눈치가 빠른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적 술수에 뛰어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또한 마찬가지로 박지원 원장의 정치적 술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원장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지원 원장만큼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박지원 원장의 별명이 뭐가 있었습니까? 문모닝, 이게 박지원 원장의 별명이었습니다. 맥도날드의 맥모닝을 좋아한다라 그래서 문모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 인사 겸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한다 그래서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임명이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흔히 박지원 원장은 DJ의 오른팔로 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악연일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의 악연의 역사는 꽤나 깁니다. 박지원 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의 악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박지원 원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치밖에 몰랐을 것 같은 박지원 원장에게는 놀랄만한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박지원 원장은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사업가였습니다. 또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큰 성공을 거둬들였던 사업가였죠. 그때 당시 박지원 원장이 팔았던 거는 가발인데요. 당시에 박지원 원장의 사업 수완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박지원 원장이 맨해튼에 건물 5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현재 시가로 하면은 1000억이 넘는다고 해요. 한마디로 미국에 건너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지원 원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미국으로 건너갔었을 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단순하게 사업에만 쏟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영화배우 최정민 씨와도 논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가발 사업을 할 때 배우였던 최정민 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최정민 씨의 폭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정민 씨가 폭로했던 거는 단순하게 두 사람이 연인이다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정민 씨는 편지에서 자기가 박지원 씨의 노예인 것 마냥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상 원치 않았던 비밀 동거를 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박지원 원장이 자기가 정계에 진출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최정민 씨의 배우 활동도 중단시켰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지원 씨가 이런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최정민 씨에 대한 살해 청부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은 청문회장에서 청부 살해는 결코 없었으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박지원 씨와 관계를 맺었던 그 여성이 바라봤던 박지원 씨의 모습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잔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모습은 박지원 씨가 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박지원 씨한테 정계 진출의 꿈을 안겨줬던 사람은 놀랍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요. 박지원 원장은 그때 당시에 정경환 씨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에는 55만 재미동포를 대신하여 축하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는 박지원 원장이 주도해서 환영위까지 꾸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믿기 힘든 얘기까지도 박지원 원장이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박지원 원장은 정경환 씨의 도움으로 11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요. 다만 해외 교포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해서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박지원 씨의 정계 진출의 꿈이 좌절되려고 했던 찰나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당시 미국의 망명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박지원 원장이 만났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이 됐었을 때 같이 한국으로
원장으로 귀국했고 그때부터 박지원 원장이 김대중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충성을 다했던 박지원 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생의 원한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게 4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시되는데요. 이후 특검이 구성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북한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특검은 그중 1억 달러가 남북 정상회담 지원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박지원 원장이 실형을 살게 됩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런 식으로 특검이 진행이 되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던 모든 과정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여당은 그거에 반대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국무위원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박지원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식의 반감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안희정 후보가 야당의 그런 식의 특검 요구를 수용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뜻을 내비치니까 박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안희정이다. 문재인과는 다르다. 그렇게 안희정을 치켜세웠죠. 물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 요구 수용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죠. 그렇게 대선 기간 내내 문모닝이라고 불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이 박지원 씨인데 그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것이죠. 물론 국정원장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는 참으로 박지원 원장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했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 사실상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치에 정자도 올리지 않고 SNS 활동도 중단하겠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결코 없다고 다짐했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해야지 믿음이 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지원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박지원 원장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어떤 국정원장보다도 열심히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계시죠. 지난 8월이었죠. 사실상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라고 하는 간첩 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4명 중에서 최소 3명이 2017년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청와대의 연관성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가지고 쏟아져 나왔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궁금해지는 것은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를 했었던 박지원 원장이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이거를 터뜨렸냐라는 것이죠. 뭐 일각에서는 조국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덮은다라고 해서 덮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매라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거를 터뜨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간단한 것이요. 박지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원한, 그 원한이 뭐 하루 이틀 사이인 원한이니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 박지원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이번 사건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뽐내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시기에 결국에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충격적인 의혹 한 가지를 제기했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의 대검이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됐죠. 뉴스버스에게 해당 사건을 제보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성은 씨였던 겁니다. 조성은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부터 박지원 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고 이번에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가 있기 전에도 박지원 원장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죠. 놀랍게도 한 번을 만난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도 사실은 조성은 씨가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박지원 원장의 뒤에서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음모론인 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하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과거에도 얼마나
얼마나 많이 이분이 사실상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문자를 노출시켜서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갔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조국의 입시 문제와 관련돼서 조민의 동양대 표창자 그거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박지원 원장이 정치 구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벌이는 것이죠. 정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금이라도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기관장이 관련 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원장은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면은 술자리에서 나눈 얘기까지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박지원 후보에서는 뭐라고 또 대받아칩니까? 내가 노트에다가 다 적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과 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광주에서 허벌나게 치욕을 받고 목포로 갑니다. 민주당을 살 광주 땡땡땡들아. 그때 당시에 박지원 원장이 술김에 그런 얘기를 적었다라고 해명을 하셨죠.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